북미 정상이 570m 거리를 두고 싱가포르에서의 첫날을 지냈습니다. 네, 주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회담 이틀 전에 도착을 하면서 회담 전 생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떤 일정으로 보낼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두 정상이 이제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좀 일찍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외교소를 이렇게 일찍까지는 않잖아요. 예,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예.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추정할 때는 사실 이제 먼저 가서 이렇게 뭐 전략을 가다듬고 또 뭐 사전 탐색도 하고 이런 일정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지만은 현지 싱가포르 총리가 환영 예. 만찬에 두 정상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사전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저는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뭐 저녁을 전격적으로 이루어질지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닐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관심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지 기자들과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실무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시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금 일정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틀 전에 나온 거 제가 좀 추정한 게 좀 특이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가가지고 6명의 자기 이념이 같은 서구의 6개국 최강대국 지도자들하고 상당히 다투다가 그랬죠. 이제 좀 오늘 한 장의 사진에서 다 보여지죠. 예, 오히려 쉬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1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예. 상대방인 김정은 위원장은 7시간, 예. 10시간을 더 타고 와야 돼요. 얼마나 네.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 도착한 게 정말 이해가 갑니다. 하루 푹 쉬어야 컨디션 조절해서 이제 내일 정상회담 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 이제 어저께 오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나도 그럼 빨리 가야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제대로 타고 갈 비행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 타고 가다가 참매 1호가 또 중간에 또 급유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하니까 어쨌든 12일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루 또 땡겨오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지금 아침 10시부터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지금 아마 마지막 담판을 하고 있고 점심 먹으면서 또 김정은 트럼프하고 또 상의해서 다시 또 가서 아마 오후에 회담을 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 최종 담판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도 오늘 밤까지도 전 끝나지 않고 내일 담판할 거리를 또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이틀 전에 왔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온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5년 쌓인 그 대립과 갈등의 골을 지금 해소하려면 그렇고 저도 기대하는 게 임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리센룽 총리가 저녁에 두 지도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상견례를 시킨다면 리센룽 총리도 자기 이미지가 엄청 올라갈 테고 그리고 두 지도자도 아마 미리 한번 만나면 좀 좋지 않을까. 저 세계를 위해서도 나쁠 거 없죠. 두 정상이 응할지 이 부분도 사실 좀 관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블랭크가 협상에 있어서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틀 일찍 온 것도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이런 것도 아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떠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really think that North Korea will be a tremendous plac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we appreciate everything that's going on, and we appreciate the working together with North Korea. They're really working very well with us. Kim Jong-un wants to do something great for his people, and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It's never going to be there again. How long will it take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they're serious? I said, maybe in the first minute. And if I think it won't happen,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I don't want to waste his time. 네. 저스트 10미닛도 아니고 저스트 1미닛, 1분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싱가포르 향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들 보면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처럼 당근 발언 한번 던지고 채찍 발언 한번 던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같은 맥락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일단 저는 이제 홍현희 의원님 말씀
근데 방금 말씀하신 아직 조율이 좀 많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부분에 저는 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예. 있는데요. 예, 예.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 회담 성사를 결정되기 이전부터 비슷한 어떤 뭐 당근 발언도 하고 또 경고 발언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에 간다는 결정을 이미 결정을 했다면 이전에 많은 부분들이 조율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조율이 됐다. 예, 자기가 이제 이 정도 사전 조율된 상황에서 자신이 최종 결단을 해주면 뭔가 큰 합의가 나올 거다, 큰 성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최선희 그 부상하고 성김 대사하고는 아마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조율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예. 높다고 보는 거고요. 큰 틀에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판단을 이미 하고 예. 이제 준비를 내일을 지금 본 게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큰 틀이라면 지금 사실 가장 이슈가 되는 비핵화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끝났고 디테일한 것이 남은 것이 아니냐. 사실 그게 뭐 핵심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고 그 나머지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1분만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협상의 기술에 뭐 상당히 뭐 나름 일가견이 있다고 믿잖아요. 이 협상의 기술과 이 얘기까지 매칭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충분한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예. 내가 지금 수백 개의 제재가 있는데 지금 아직 가하지 않고 있는데 뭐 잘못되면 뛰쳐나오지는 않지 점잖게 걸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하겠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담판이 끝났으면 예. 쓸데없는 얘기들이죠. 이미 다 합의가 할 필요가 됐으면 저는 없고. 네. 합의가 아직 상당히 멀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CBID. CBID가 저는 합의가 전혀 안 됐다. 전혀 안 됐다. 저는 사실 뭐 꽤 안 됐다. 하나하나 또 그러니까 봐야 될 부분이 결국은 있는데, 예.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합의된 게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완전한 C는 비핵화. 됐어요. 예. V는 이제 베리파이어블이 검증 가능한인데 예. 검증 가능한 이게 이미 사찰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미 사찰은 저는 안 됐다라고 보고요. 아. 그 다음에 이리버서블 돌이킬 수 없는인데 돌이킬 부분이 수 없는은 또 아예 거절하고 있고 예. 북한이. 예. 그러니까 CBID 부분에서는 저는 최선의 합의가 CVD. I는 이미 빠져 있다고 좀 보고요. 예. CVD인데 이게 베리파이어블인데 이것도 검증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가능한 거는 일반 사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임의 사찰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거 포함되기 쉽지 않다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결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뭐하러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면 뭐 이제 네, 아주 저는 안 좋을 된다고 것이다라고 안 됐다고 얘기하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선을 위한 선거가 이제 2020년에 있는데 2020년에 여름까지는 완료하겠다. 이거 아주 장담했는데 그것도 저는 합의 안 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예. 버티고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는 거지. 2020년을 그걸 못 바꾸면 뭐 우리가 뭐 안 하겠다는 얘기냐? 하는데 계속 성실하게 하다 시점은 알 수 없는 것이지 어떻게 2020년을 못 박느냐 예.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제일 이제 가시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핵과 미사일을 뭐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더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요.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러니까 제가 틀리기를 바라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는 그거 뭐 미국이 그렇게 그 핵 탄두가 두려우면 우리가 그 탄두의 미사일에서는 떼놓을 테니까 그 떼놓는 광경을 미국 전문가 가서 구경해라. 요 그 정도 정도지만 선에서. 가져가는 거 어림도 없다. 뭐 우리가 뭘 받았다고 그걸 미국에 주냐. 예. 그 정도로 버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핵심 세 가지가 지금 아직은 타결이 안 됐는데 그렇기 예,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믿어라. 그러고 수백 개의 제재가 또 마련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그러고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6월 12일 날 회담 한 번 한다고 누가 그랬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1년의 과정이 6월 12일 날 시작된다고 얘기했다. 그 얘기는 예. 첫 번째 회담 6월 12일 날 내일은 우리 비핵화를 위한 그 협상을 공식 개시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인 안 하고 예. 사인을 사인도 없죠. 서명도 난 없고. 그 며칠 전에 그냥 그랬잖아요. 회담을 시작한다 정도. 예, 며칠 전에는 난 저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또 저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하고 합의가 되면 서명할 수도 있다 또 갔다 그러고. 왔다리 갔다리. 예. 지금 G7 정상회담에서도 그 공동 7인의 그 서방 7개국 정상회들이 합의해서 공동선언을 사인하고 와서 한 다음에 비행기에서 가만히 예. 들어보니까 캐나다 총리가 브리핑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그 합의 안 한다. 그거 예. 승인하지 마라 트위터로 이렇게 했죠. 지시했어요. 예. 그렇다면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속해봤자 이 사람은 3시간 뒤에는 번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게 한번 거울을 보고 방성해야 되는 게요. 그렇게 자기가 서명하고 3시간 뒤에 번복을 하면 그러면 상대방은 친구도 아니고 네. 적대 진영에 있는 지도자인데 뭘 믿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의회 비준까지 받는 건 그렇죠. 이걸 이제 예.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을 6번이나 했는데 지금 홍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I까지 불가역적인 것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검증 부분에서도 의견 접근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저하고 생각이 완전 정반대인 아,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관론의 이제 중요한 근거들을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좀 낙관론으로. 낙관론에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낙관에 있는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보면 분명히 이제 그런 불가촉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중간에 우유곡절이 많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무적인 조율도 여러 차례 거쳤고 그러면서 이 거래의 단일이 지금 시점에서 보는 판단에서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최종 어떤 핵심 고리가 분명히 풀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관론이 더 비중이 높았다면 여기까지 올 사람이 아니다. 저는 우선 예. 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 왜 자꾸 저렇게 압박 발언을 하느냐.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언론용이라고 봅니다. 대언론용. 예.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게 이제 과연 불가역적인 거 또는 특별 사찰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특별 사찰은 이건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이제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합의를 하고 특별 사찰을 안 받아들이면 이건 검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든지 특히 의회에 있는 이 북미 관계, 북미 합의를 계속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의원들은 자기들이 미심쩍어하는 모든 핵 관련 시설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찰을 통해서 이제 핵이 이제 제거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관철을 못 시키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으면 이거는 그리고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체결될 당시에도 그 합의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예. 모든 사찰을 북한이 수락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1994년에도 받아들였던 예, 예. 거였거든요. 이게 특별사찰은 필수적인 겁니다. 이건 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역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지만 주권 국가가 이 표현을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역적 이행 조건을 미국이 만들어주면 네. 그럼 불가역적으로 우리도 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불가역적으로 전기사용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그렇죠.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가역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불가역적으로 비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어떻든 뭐 비관론도 일부 이제 근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주 디테일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양 정상이 예. 세계 어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 회담을 뭔가 좀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최선의 어떤 그 마지막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과정이다. 이런 것이지 이 판을 깨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예.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고 만난다. 이렇게 볼 네.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임 교수님. 그런데 오늘 한 신문에서 여권 관계자 말을 빌어서 지금 북미 간 의제 협의 공정률이 20%에 불과하다고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런 내용을 예. 제대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극히 소수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정치인이 이익을 안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 스타일은 비록 혈맹이지만 우방국이지만 우리 정부에게 그런 얘기를 모든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네네. 이제 코멘트를 하면 94년에 제네바 핵합의 때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찰은 이제 받지만 특별 사찰 부분은 그 경수로 두기를 이제 져주기로 하면서 거기에 주요 부품이 타설될 때 특별 사찰을 받는다. 그게 2000년 정도에. 예. 근데 부시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아직 그러니까 그 터빈 같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터빈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는 아직 멀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제 좀 일방주의잖아요. 그래서 나는 북한을 못 믿으니까 특별 사찰 해야 되겠다. 무슨 소리냐? 제네바 핵합의의 특별 사찰은 이 주요 부품이 타설될 때 네.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 번도 돌이킬 수 없는 검증 이거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서명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 2007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2008년 12월에 이 육자회담이 결렬된 것도 검증 문제로 이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도 불가역적인 사과 이것을 북한이 받는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반대급부는 아까 우리 저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상원의 비준이 동의가 되면 그때 뭐 좀 하겠다. 이 정도면 몰라도 예. 트럼프 대통령 그런 준비가 제가 보기에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원의 지금 의석이 공화당이 절반 정도인데 3분의 2가 동의해야 돼.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겨우 해줄 수 있는 게 한국, 중국, 일본이 경제 뭐 지원할 거다. 예. 지금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 상식적으로 거래라는 거는 이게 기브앤테이크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주는 게 없으면서 예. 받을 것만 잔뜩 늘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 20%는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한 5, 60%?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뭐 이렇게 진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마지막 기대 예. 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예. 그 정말 협상의 기술, 아트 오브 더 딜. 정말 잘했어요. 그거를 정말 진짜로 예. 트럼프 대통령 박수 칠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예. 지금 이 순간에서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예. 두 정상의 이 거래 기술이 어떻게 발휘가 될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역사적인 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 지금 세계의 관심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협상 셈법으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두 정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잠시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항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그 싱가포르 당신과 싱가포르 정부의 그 노력이 역사의 영원히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짧은 영어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좀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공항에서 내리는 모습 보니까 많이 피곤한 모습이긴 해요. 비행기를 아마 오래 탔으니까요. 저도 미국 갔다 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미국보다 더 먼 곳에서 미국에서 오면 한 13시간 그렇게 걸리는데 1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예. 아주 뭐 편한 자세로 왔다고 하더라도 예. 피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게 이틀 전에 와서 오늘은 이제 리센룽 총리하고 이제 오찬이도 뭐 하면서 예. 또 피로를 풀겠죠. 그래서 협상만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막 솟아나는 사람이니까 잘 돼가지고 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전 예. 기원합니다. 협상의 뭐 승리는 윈윈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정말 좋은 윈윈이 정말 세계 평화에도 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봤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 할아버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서방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은 1997년부터 2000년 1월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지도자와 달리 본인은 이미 유럽, 특히 서방 국가, 서방에서 이제 생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또 좀 유심히 관찰한 대목은 사실 싱가포르는 이제 지금 북한이 그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발의 어떤 성공 모델로서 지금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지역입니다. 예. 특히 이제 리센룽 총리가
이제 리콴유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이제 그 국가 건설의 영웅인데 그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 이제 권력을 성계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많군요. 그 부분도 지금 이제 비슷하고요. 또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추진해서 오늘날 그 1인당 GDP가 5만 불이 넘는 예. 아주 선진국입니다. 싱가포르는. 전체 경제가 분리가 돼서 그렇죠. 이렇게 발전을 이룩한 나라.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오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산업 시찰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이 잘 풀려야 되겠군요.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산업 시찰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미 왜냐하면- 정상회담 내일 전에 예. 그 개방을 이제 한다면 이제 싱가포르를 좀 염두에 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로부터 이제 투자 유치를 받겠다는 의향을 과거에도 많이 밝혔습니다. 예. 밝혔고 또 경제 개발 관련된 그 각종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의 많은 또 경제 관료들을 파견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너무 고도화시키는 바람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중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경제 개발 모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덧붙이면은 싱가포르이 북한의 무역 7대 대국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제재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리관유의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또 평양에 햄버거 집이 있어요. 하다못해 평양에 삼태성 청량 음료점이라고 거기 그 애들 생일 때 예약해가지고 가서 맥도날드 비슷한 걸 먹는데 네네. 자리가 없어서 못 갈 지경이에요. 이미 2009년에 생겼고요. 그걸 싱가포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싱가포르하고 북한하고 경제 관계가 이제 있고 특히 북한의 경제 관료들 전문가들을 100명이 넘는 사람을 싱가포르에서 무료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예. 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엔지니어링 이런 걸 다 교육시켜서 보내니까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선택한 게 괜히 한 게 아니다. 상당히 장소를 선택한 굉장히 부분도 싱가포르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그 관계가 깊은 게 북한입니다. 예. 그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입국 장면, 그래서 그런지 뭐 그야말로 뭐 첩보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네. 항공기 석대가 동원이 됐고 항로도 바꿔가면서 도착을 했죠. 김정은 위원장의 입국 장면, 장민정 앵커 정리했습니다. 평양에서 4,700km 떨어진 싱가포르로 날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뒤 첫 장거리 비행은 한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동선 노출을 피하려고 그랬겠죠. 시차를 두고 비행기 석대를 띄우는 바람에 전 세계 언론들은 도대체 어느 비행기에 김 위원장이 탄 걸까? 그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45분 가장 먼저 고려항공 소속 인류신 76 수송기가 평양을 떠났습니다. 또 아침 8시 반에는 중국 고위급 인사 전용기인 에어차이나 소속 항공기가 이륙했고요. 1시간 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세 번째로 평양을 떠났습니다. 철통 보안 때문에 비행기를 석 대나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어디에 김 위원장이 탄 걸까요? 중국에서 빌려준 에어차이나 항공기는 처음에 목적지를 베이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근처 상공에 진입하자 하늘에서 돌연 편명을 바꾸고 내륙 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목적지도 싱가포르로 달라졌습니다. 자, 바로 이 비행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전용기가 낡고 북한 조종사들의 장거리 비행 경험이 적어서 체면보다는 안전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막 작전에 동원된 다른 비행기들도 빈 채로 간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싱가포르에 도착한 수송기엔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차량과 이동실 화장실 등 경호 관련 물품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참매 1호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회담 지원 인력 일부가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비행기 석대가 동원됐고요. 공중에서 이름표도 바꾸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홍현익 박사님이 지난번에 제3국 비행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비행기 이용했습니다. 네. 예. 최고 지도자의 신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아무래도 체면보다는 네. 안전이 먼저였군요. 저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주위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때 보면은 레드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트랩을 보면 지붕이 있어요. 예. 저건 국빈 방문이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국빈 방문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경비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근데 저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카펫이 없습니다. 공공공항에 내려가지고 예. 그리고 천장도 없고 예. 그래서 저게 국빈 방문 형식을 취해서 국빈 방문이니까 싱가포르에서 돈을 대준다. 예. 그래서 무료로 창의 161억. 공항에 내린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글쎄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예. 뭐 공항을 왜냐하면 똑같은 예. 공항에 내리면 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차별해야 되는데 그 모양새 차질이 다르잖아요. 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레드카펫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일부러 국빈 방문 형식을 취해서 돈을 대준 거다. 근데 또 북한만 대주면은 또 북한이 민망하니까 예. 예. 미국도 다 대줬다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재밌는 거는 어저께 올 때 보니까 처음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안 보여요. 그렇죠. 예. 아, 같이 안 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시간 뒤에 도착을 했어요. 네. 비행기를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메이를 네, 타고 김여정 왔어요. 부부장은 참메이를 탔어요.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를 탔고 김정은 위원장 중국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저한테 딱 떠오른 게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은 비행기를 안 탑니다. 그렇죠. 만약에 김정은이 유고 무슨 상태로 일이 왔을 때 벌어질지 모르니까. 백제혈통 하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자기 비행기에 안 태웠을 이유가.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재밌는 관찰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데 제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예. 어쨌든 참메 1호에 김여정 부부장이 탔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그 리커창 총리가 과거에 타던 그 최고위급이 타는 그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 보면은 위험을 분산했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김여정 위원장이 뭐 백두혈통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에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이번에 더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도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저도 하게 됐는데요. 예. 어떻든 북한의 뭐 차기 지도자를 염두에 둔다면 백두혈통 외에 어떤 다른 혈통을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뭐 김여정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건데 이제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중국 아닌 다른 나라의 정상회담을 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생각 못할 여러 가지 부분을 아마 많이 고려를 했을 거고 또 국빈 방문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지난번에 방문할 때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예우를 또 중국이 해줬고 이번도 싱가포르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핵과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도발을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런 대우를 안 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싱가포르 정부도 긴밀하게 조율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서 뭔가 책임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 그런 분위기 환경을 최대한 함께 만들어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폐쇄된 국가, 고립된 국가 이상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제 무대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또 국제 관례를 많이 따르게 하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견인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번에 그런 의전 절차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 또 김여정 그 부장까지 같이 지금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럼 네. 평양에 누가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네. 궁금한데 지금 그렇다면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 있다. 네. 이미 뭐 내부는 다 장악했다 이런 의지인지 아니면 금방 또 돌아가잖아요. 네. 뭐 불안한 어저께 건지. 예. 모 언론에서 이제 조금 오보를 낸 게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그 리센룽 총리하고의 김정은 회담하는데 배석했다 했는데 예, 예. 그게 노광철 예. 인민무력상을 잘못 이렇게 그렇죠. 예. 판단한 건데요. 저도 좀 의심했던 게 총정치국장은 그야말로 군의 기율과 충성을 다짐하고 그 아주 군대를 감시 감독하는 당의 대표자거든요. 예. 그 사람이 갔을 리가 없다. 그 사람은 최룡해와 함께 북한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김수길이라는 사람은 평양 시당위원장으로 김정은이 아주 총애하는 사람으로 최근에 한 달 전에 총정치국장을 갈았죠. 김정각에서 그 사람으로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키고 그 사람은 또 지키면서 최룡해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예, 예. 상호 감시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최룡해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예, 예. 김정은의 이 충성 그룹이
엄청난 조직이 있는 거죠. 그 조직이 있는데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최룡해일 뿐이지 예. 최룡해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죠. 최룡해가 만약 딴 마음을 먹으면 그 조직이 가만히 한 최룡해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김여정도 같이 간 게 아닌가. 이를테면 뭐 총리라든지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도 다 있지만 예.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젊은데 아주 가신 그룹이 있다. 우리가 그 사람 하나하나 이름은 모르지만 충분히 그 최룡해도 견제하고 있다. 내부를 저는 장악하고 그렇게 있다.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북한 노동신문에서 그렇죠.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보면은 보통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정이 다 마무리되면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싱가포르 떠나면서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 사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중국 국기가 그려진 비행기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자신감도 있고 뭔가 좀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저는 살짝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제 우리 정상회담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민망하다는 표현, 특히 철도 이제 예. 그 상황과 관련해서 민망하다는 표현도 쓰고 그 이후도 보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좀 누추한 곳으로 이제 누추한 곳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어서 좀 민망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미 북한 주민도 알 수 있는 일들을 일부러 이제 숨기면서까지 뭐 자신의 어떤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은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그 민항기 이용과 관련해서 뭐 결국 이제 체면보다는 안전을 중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매 1호 그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우리가 또 언급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혹시라도 있을 그런 뭐 어떤 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안전을 택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이제 자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더 이렇게 과감하게 노출하면서 다만 노출을 하되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도 하겠다. 이제 그런 다짐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 중국기를 이용해서 싱가포르를 가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 건설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자신의 전용기, 북한산 전용기를 타고 가겠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또 한 말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첫 번째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신감. 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 북한의 지도자가 보러 가는 걸 숨길 이유가 없다. 이건 자랑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중국 항공기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국도 강대국인데 우리 영도 작가가 가는데 중국이 그 이렇게 리커창이 나서서 타는 도와줬다. 그런 비행기를 보낼 정도로 이거는 신세진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북한의 위상이다. 위세를 배우를 나타내는 받았다. 거라고 예. 보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저기 이제 지도자들 다 이렇게 사진까지 다 실었거든요. 보세요. 이 평양을 며칠 변하는데 우리 북한의 지도자가 그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담판을 북한의 민족의 미래를 두고 담판을 하러 가는데 어떤 놈이 구테타를 한다? 구테타를 막기 위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거 자체가 이렇게 공표를 해놓음으로써 어느 누가 이 지도자가 일하러 외국의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데 누가 딴 마음을 먹냐? 저는 그런 걸 복합적으로 깔고서 저렇게 요번에 좀 이례적으로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예. 어쨌든 최고 존엄인 만큼 이 싱가포르 가는 길도 정말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 그런 모습 저희가 봤는데 싱가포르 당국도 뭐 경호와 의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뭐 비용도 싱가포르가 다 내겠다. 16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다 내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161억 내지만 네. 뭐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뭐 이거 이상의 효과가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크죠. 예. 최소 100배. 100배, 최소 최소 100배를 100배. 예. 왜냐하면은 이건 유형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 그렇게 1인당 소득 5만 달러 되는데 국제적인 명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통치를 하고 있고 이런데 국제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돈도 희사하고 그리고 저 세계 최강국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악동국인데 그 나라의 원수를 이렇게 사이좋게 만들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우리 중재 역할을 했다. 그거 뭐 161억이 아니라 1,600억이라도 아마 기꺼이 낼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관광객 수입 그 자체보다도 그 호텔이나 앞으로 영원히 이제 누리게 될 싱가포르의 그런 국가 이미지 가치 그것이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여러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현송월 단장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예.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송월 단장이 동행한 이유에 대해서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현솔 단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예술단을 문화교류? 이끌면서 이제 북미 간의 뭐 문화 교류를 이제 뭐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위해서 이제 갔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번 합의가 잘 되면 그 미국의 아니 북한의 예술단이라든지 또 스포츠 이런 선수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상호 뭐 또 교환, 예. 방문 교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벌써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현솔 단장이 아마 그런 논의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건 상당히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일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본 그 협상하고는 무관하게 아마 이제 그 회담 결과가 잘 나오면 거기에 토대로 해서 이제 민간 교류, 북한과 미국 간의 민간 교류와 관련해서 이제 의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조금 얘기가 잘 됐으니까 어떻게 민간 교류 그렇죠. 전문가도 온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홍 의원님 분석처럼 만약에 이제 그렇게 굳이 이제 연결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어떻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현송월 단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역할을 또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보는 포인트는 북한과 미국 간의 민간 교류와 관련해서 아마 첫 물꼬를 틔우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바로 같습니다. 중국과 뭐 핑퐁 외교라고 예. 했던 그런 과정을 밟을 71년에 수 있는 핑퐁 얘기에서 과정이죠. 시작됐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체육 교류와 문화 교류, 예술단 공연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마음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북미 간에도 못할이란 법이 없죠. 예. 예. 이 시각 지금 싱가포르 네, 예, 어젯밤 싱가포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하고 오찬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시각 지금 싱가포르 대통령궁을 그렇습니다. 비추고 있는 저희 카메라 모습 예. 보고 계신데요. 지금 아마, 이제 예. 도착을 했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리센융 그 총리가 그 리시브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있던 그 과정을 지금 속보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도로로 이제 예, 그 잠시 모습을 후면은 보여줄 이제 것 트럼프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뭐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싱가포르 총리하고 저녁에 만나긴 했는데 이제 당초 뭐 만찬을 할 것이다 얘기도 나왔었는데 만찬은 안 하고 짧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혹시 만찬을 두 사람 다 저쪽에서 예. 계속 하려고 기대를 혹시 갖고 아니 계신데, 좋게 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일단은 저렇게 호의를 베푼 싱가포르 총리한테 트럼프 대통령도 감사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저렇게 방문을 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러 가는 거죠. 뭐 싱가포르하고 특별한 근데 사실 싱가포르하고 미국은 이렇게 기지도 빌려주고 군사적으로도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우애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지 그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뭐 오찬 회동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덕담을 주고받는 정도의 어떤 회동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일단 뭐 그 정도 수준에 머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싱가포르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조건부 그 경제 협력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싱가포르도 뭐 경제협력 관련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한 말 중에서 좀 저한테 이렇게 의미 있게 와닿았던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그 미국 정부 재정을 사용해서 경제 협력을 하지는 않지만 경제 개발 관련된 지식과 기술 뭐 이런 거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제 협력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그 두 정상이 만나서 싱가포르 총리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오찬하고 나오면 또 언론 기자들 분들이 또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무슨 얘기 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때 또 한마디 그런 얘기를 덧붙이지 않을까? 아주 의례적으로 뭐 덕담만 나눴다 이런 얘기보다는 예. 또 아마 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리센융 총리를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때 한 얘기도 아마 서로 또 공유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뭐 비핵화 보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조금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을 나와서 대통령궁으로 지금 이동하는, 싱가포르 예, 대통령궁으로 상황입니다.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대통령궁 앞에 있는 거리의 모습을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교통은 아마 지금 통제가 되는 것 같고요. 싱가포르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관심이 많네요. 높네요. 연도에 예,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아주 뜨거운 관심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 예. 나타난 것도 신기하고 예, 네, 잠시만요. 현지- 저희가 예. 이 화면이 지금- 현지 화면이 조금 고르지 못한 부분은 좀 못했죠. 양해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 이 중에 차량이 탑승했을 것으로 지금 경호 차량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고요.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서 싱가포르 대통령궁으로 지금 이동하는 모습 지금 현장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두 차량 중에 어디에 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저것도 디코인가 보죠. 그렇죠. 예. 똑같네, 똑같이 생겼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궁 지금 정문으로 보이는 곳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곧 싱가포르 총리와 면담을 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건 사실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요구는 대체로 다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줄 거에 대해서는 뭐 이를테면 제재 해제 그런 거는 완전히 비핵화되면 그때 생각해 본다. 그다음에 불가침 조약 이건 상원의 비준이 필요하니까 이거 바로 못 해주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종전선언 이거는 바로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을 해도 휴전협정이 계속 유효해요. 종전선언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유엔사 같은 것도 해체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기다리시고 계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또 하는 얘기가 북한하고 합의가 잘 되면 서명할 수도 있다. 근데 북미 간에 한다는 꼭 그렇게 저한테는 들렸어요. 이게 북미 간에 우리 다른 대통령 국가들의 문제가 있죠. 같이 하는 게 예. 아니라 꼭 북미 간에 서명할 것처럼. 예. 그러니까 내막을 좀 왜냐하면 살펴보면 협상장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내막을 살펴보면 지금 사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이 뜨거운 관심이잖아요. 그 비행기도 빌려주고 뭐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남북미만 하면 중국이 껄끄러운데 이것을 북한이 확실하게 중국은 빼자라고 하면 남북미가 해도 되는데 북한이 거기 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 같으면 남북미 하려고 그랬는데 시진핑 주석을 두 번이나 그렇죠. 만났거든요. 두 중국이 번이나 만나서 신세를 많이 예. 졌는데 여기서 중국을 빼면 얼마나 북중 관계가 껄끄러워지겠습니까? 비행기 그러니까 중국 비행기 타고 예. 북한이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니까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 다 빼자. 그 북미 간에도 종전선언 비슷한 걸 할 수 있는데 판문점 선언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우리 이를테면 판문점 거기도 1조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종전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온 결의와 민족 앞에 선언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판문점 선언에. 예.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거를 북미 간에도 하고 그다음에 7월 27일 날 정전기념일 날 판문점이나 만나서 제3의 장소에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은 김정은 친서에 평양으로 그렇죠. 초청했다라는 7월에 얘기가 있어요. 또. 그게 예. 사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받고 나서 뭐 꼭 서두를 필요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회담 뭐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온 그 얘기도 게 있었죠. 마치 평양을 가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7월 27일 날 아니면 뭐 평양에서 하든지 판문점에서 하든지 아니면 9월에 유엔 총회에 김정은이 어차피 세계로 나왔으니까 예.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고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평양의 스케줄까지 일부 입력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뭐 친서를 보고선 쓴 건 아닐 테니까 전해 듣고 쓴 기사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죠. 예. 어쨌든 뭐 내일 회담이 잘 돼야 평양도 있고 판문점도 있고 뭐 또 그렇죠. 백악관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일 그 북미 정상이 이제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이냐, 당일날 회담이 끝나냐, 아니면 1박 2일로 연장이 될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로이터 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2시에 싱가포르를 떠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2시가 물리적으로 사실 가능한지 어떤 근거에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보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내일 긍정적인 합의문 또는 뭐 공동선언이라든지 이게 나온다면 그걸 선언하고 서명을 하고 오찬을 하고 바로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2시에 출발한다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매정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떠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굉장히 긍정적인 또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 나왔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서로 축하하고 또 즐기고 싶어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또 별도의 행사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되었지만 예. 회담이 잘 안 되면 바로 뭐 떠날 것이다. 예. 뭐 이제 그런 걸 거기에 가정해서 대한 대응? 예, 그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언론에서도 2시에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사실 그 두 정상의 비행 스케줄이라는 게 별도로 정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고 예.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비행기는 출발할 수 있고 뭐 일 수 있는 조건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인이 타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유연하게 좀 봐야 되지 2시에 딱 떠날 것이다. 이렇게 그런 기사는 저는 별로 좀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오후 보는 2시 출국설 홍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비상계획이고요. 네. 비상계획. 비상? 네, 예. 비상계획. 비상계획이다. 여차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좀 의도적으로 약간 흘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나가겠다 네. 이거하고 비슷한 그럼 맥락이라고. 1분이면 알아보고선 난 뭐 예. 점잖게 나오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5시간은 그래도 참겠다니까 많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본래 성미 같으면 그 뭐 저 아침 예. 11시에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예. 할 거를 오후 2시쯤 해준 거는 그래도 봐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 전략으로 살짝 흘린 거지 2시에 가겠다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외신을 통해 나온 내용이지 네. 당국을 통해 그러면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로이터에서 처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보도했는데 내용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저희가 이제 회담 전에 항상 뭐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게 담겨야 된다. 이게 담겨야만 뭐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 싱가포르 공동선언 어느 정도까지 담겨야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런지 미국 쪽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CBID 비핵화 원칙이 이제 분명하게 명기돼야 된다.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연 예. 저는 이제 검증 가능한 방식까지는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불가역적인 방식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북한이 불가역적인 표현을 명기를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 미국도 다른 약간 좀 완곡한 그런 표현을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역시 또 가장 중요한 게 목표 시한을 명기하는 겁니다. 시한.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이제 비핵화를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아마 들어갈 거고 저는 들어갈 거로 봅니다. 이 목표 시한이 없으면 이게 합의당 합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초기 단계에 이제 이행할 조치 이렇게 선언만 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북한이 비핵화 관련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몇 가지라도 한 몇 개월 안에 단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선언이라든지 또는 합의서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시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저는 담길 거로 계략적으로는 봅니다.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말이 두 정상이 앞으로 또 뭐 나중에도 볼 수 있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렇게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케줄을 이렇게 수시로 우리처럼 남북한 정상이 이렇게 만나듯이 더 가까우니까 또 더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저 먼 거리에 있는 미국이라는 먼 거리에 있는 대통령이 수시로 와서 뭐 또 김정은을 만나고 이런다는 것은 사실 저는 생각이 쉽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번에 명확한 누가 봐도 이 정도 합의면 북한이 비핵화가 진행됐구나 하고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조기 제재 해제인데 이 부분은 의회가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도 수긍할 만한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은 양보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이고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또 자기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기에 빨리 이 목표 달성을 하고 또 경제 건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명확한 표현이 담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싱가포르 대통령궁 내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이 시각 모습인데 예, 지금 저희가 준비되는 모습들. 예, 지금 세팅을 그대로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화이트를 맞춘다고 화이트. 하거든요. 네. 하얀색 종이를 들고 이제 이 화면이 잘 나오도록 그 조율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제 그 두 정상의 만남도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혹은 오늘 그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정상이 만날 수도 있는 어떤 뭐 제의가 오갈 수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총리가 이제 따로따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는데 뭔가 중간에서 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 뭐 리관유 총리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또 리센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예. 그 뭐 내공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 뭐 지금 그냥 바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무슨 수석 장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장관 하다가 다른 고척동 총리 하다가 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저분도 대단한 내공이 있으리라고 보고 중재도 잘할 거라고 보고, 저또 뭐가 그 우리의 기대 수준이 청와대에서 잠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네.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그렇습니다. 기원하는데, 두 정상 간의 합의문이 나온다면 성공으로 보겠다. 합의문은 저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합의문까지만 합의문. 나오면 합의에서 그렇군요. 공동 선언문이든 성명이든 나오면 성공이다. 예. 저도 그런 마음이고, 그 내용이 알차게 된다면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겠습니다. 합의문만 나오면 일단 운전해서 갈 곳이 더 있다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겠군요. 그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하늘에 맡기겠다. 예. 청와대는 일단 하늘에 맡기고 뭐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요. 지금 계속 현지 지금 싱가포르 대통령궁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외신 기자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잠시 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의 오찬 회동, 저희들이 그 보여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다 현장 중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 왼쪽에는 잠시 전에 대통령궁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지금 화면 전체로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 시각 현재 싱가포르 대통령궁의 모습입니다. 지금 두 정상의 뭔가 모두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점심은 같이 먹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오찬 자리니까. 오찬인가요? 예, 그거 같이 할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거기로 볼 때는 오후 2시인데 조금 늦죠? 아닙니다. 그 1시간 열- 늦죠. 예, 저희가 우리가 1시간 빨리 빠르니까. 가니까 싱가포르 12시죠. 시간으로는 지금 12시 죠. 12시인 예. 거죠? 예. 지금 들어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스태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보좌관이나 핵심 뭐 인력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뭐 예상하기로는 이 북한과 미국의 그 실무회담 접촉 뭐 이 과정에 있어서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또 만남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최선희하고 성김하고 만나서 바닥에서 이제 바닥이라기보다는 그분들도 다 상당한 분들인데 대사님이고 부상이죠, 차관. 예. 근데 거기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폼페이오나 김영철한테 하면 거기서 다시 또 하든지 아니면 김정은과 실제적 트럼프한테 컨트롤 보고해서 타워라고 볼수 있는. 예. 그러니까 또 여차하면 그 폼페이오하고 김영철도 또 만나서 해서 오늘 안으로 뭔가 합의문을 뭔가 만들어 놓고 예. 예. 그게 참모들이 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들어왔고요.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앤드류 김 CIA 코리아 임무센터장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네. 앨리스 후커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주목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도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배석을 할까요?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봅니다. 예. 있고 보고요. 물론 이제 과거 뭐 과거 아니죠. 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서로 굉장히 이제 앙숙 관계였지만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더 친해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존 볼턴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이제 과거에 뭐 북한 체제 그 교체까지 언급을 했고, 어떻게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한테는 가장 안 좋은 뭐 얘기만 해온 사람이긴 하지만 비핵화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이 막교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 존 볼턴은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배석을 예, 하더라도요. 배석하더라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통치 스타일을 보면 제가 상당히 주목한 부분은 이분은 이렇게 참모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거의 자기들과 뭐 어떤 조언을 하든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이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강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볼턴이라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또 더군다나 어떤 식으로든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언 수위 조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전에 충분히 자기들끼리도 의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북한의 김영철 뭐 통전부장이라든지 또 김정일 위원장을 또 두 분이나 만났고 많은 조율을 거의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볼턴 안보보장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볼턴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매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얘기를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볼턴의 어떤 시각의 변화가 그 매파에 끼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좀 변할 수 있다면요? 볼턴은 단순히 매파가 아니라 복음주의적 근본주의자. 예. 그래서 그냥 흑백 논리로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적으로 찍히면 적은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자, 우리 이슬람 근본주의 얘기하잖아요. 네네. 볼턴의 경우는 유태주의를 향한 이 근본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근본적으로 이제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뀔지는 무지수인데 일단은 유태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란이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2002년에 이라크 미국이 공격하게 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정보를 약간 좀 조작해서 아들 부시 대통령을 하여금 이라크 전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실패한 전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지금 숨어 살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또 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저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보수기 때문에 보수 중에서도 그쪽의 보수의 세력을 자기가 존중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아마 임명했을 것 같고요. 아까 임 교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 말을 별로 중시를 안 합니다.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에서 보고를 하니까 주변 참모들은 매티스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북미 정상회담 지금 너무 빠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랬는데 그동안에 북한 문제를 못 푼 거는 대통령들이 참모의 길 들어서 안 된 거다. 예. 나는 내가 한다. 그래서 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뭐 이렇게 영향력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 부담도 부담이 좀 있지 있는데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앉혀놓는 거는 여차에서 잘 안 되면 볼턴을 내세워가지고 강경책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런 이제 일종의 보호 형식으로 앉혀놓는 거죠. 예. 그리고 상징 자체가 앉은 것 자체도 김정은을 좀 압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높기 때문에 이번에 데려간 게 아닌가.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궁 안에 들어가서 영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싱가포르에 와서 멋지고 흥분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은 이제 트럼프와 리생 총리 간의 이제 오찬을 겸한 회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화면 오른쪽에 계속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오른쪽은 실시간 화면이고요. 이제 좌측에서는 그 대통령궁에 도착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는 외신 기자들도 지금 오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조금씩 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또 오찬장에서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을지 지금 계속 전해드리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외신 기자들이 지금 서 있군요. 예. 지금 뭐 이게 워낙 세계적인 관심이다 보니까 프레스센터 규모도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예, 뭐 2,500명 이상이 거의 3,000명 가까이 된다고 등록되고 3,000명이 됐다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한 3,000명 정도 되었죠. 거의 비견될 만한 그런 규모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만큼 이걸 압도할 사실 다른 또 이슈가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일 지방선거인데 그렇죠. 그런 거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죠. 내일 모레 예. 지방선거인데 사실 그리고 이제 걱정입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또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스타일의 또 두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 외신들이라든지 뭐 국내 언론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일 회담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이 한반도의 운명이 이제 좌우되는 거고, 정말 좌우됩니다. 네.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지속 가능한 평화, 그 평화 토대로 뭔가 새로운 번영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그 이 노력이 이제 앞으로 빛을 발휘를 하려면 결국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네.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정부 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예기찮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예. 지금 뭐 내일 정상회담이 잘 되면 우리는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 경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꽁꽁 닫힌 것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우리한테도 유리한 경협, 개성공단 같은 거, 우리 중소기업 120몇 개 기업에다가 그 관련 기업이 1000개가 넘어요. 그 기업들이 다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하나도 무슨 당신들 가서 사업하십시오 해서 가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건비가 너무나 오르고 거기 노동력이 싸고 그다음에 훌륭한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잘 통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산업단지로 개성공단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북한을 잘못 관리해서, 물론 잘못 관리했다면 싫어하는 분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관리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만 관리했으면 개성공단은 계속 가져가면서도 여기까지 그 북한의 핵도 좀 더 느리게 개발하는 예.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결국은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로 인해서 개성공단 같은 게 닫혀 있는데,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환경 같은 것도 지금 미세먼지 엄청나잖아요. 북한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 심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것도 하고, 뭐 철도 연결, 도로 연결해 가지고 물류 산업 같은 거,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그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서 지금 북미 관계가 조금만 풀리면 우리도 잘 준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우리 경제도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있었던 그 실무회담, 성김대사와 최선희 부상의 그 실무회담이 계속 10시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마무리가 일단은 뭐 완전히 마무리된지는 모르고 다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일단은 식사를 위해서 마무리를 지은 것인지 어쨌든 오전 지금 회담은 예.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 취재진 촬영 화면으로 최선희 부상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뭐 일단 표정은 약간 좀 굳은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있을지 궁금하군요. 예. 두 실무 접촉 대표들이 조금 전 회담장을 떠나서 지금 실무 접촉이 종료됐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 시간이 내일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만남을 이어갈 수도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요? 오전에 회담을 해서 식사까지 같이 할 형편은 아닐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오전에 회담했으니까 이를테면 폼페이오 김영철한테 보고하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해서 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오후에 또 해볼까요? 그래서 여차하면 또 회담을 하고, 아니면 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든지 그 정도면 잘 됐네 그만하자, 그러면은 이제 안 하는 거고, 예.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은 그야말로 자기 최고 지도자들이 와 있으니까 지시대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금은 일단 헤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 추측으로는 오후에 또 하지 않을까. 오후에 또 한다. 네, 제 예. 추측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두 실무 접촉단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두냐 불안불안한데 이게 얼마 만에 온 평화 기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표정 하나하나에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80%는 조율이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두 정상이 만나서 짧은 기간 안에 합의문 서명하고, 보다 이제 이 합의문 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행을 위해서 이제 두 정상의 어떤 신뢰를 쌓는 그런 최소한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오늘 그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이 아니고요. 이제 내일 있을 내일, 북미 내일 정상회담이 아침. 잘 마무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것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회담 또 줄줄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14일 날 군사 실무회담하고 그다음에 18일 날 체육회담에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22일 날 또 이산가족 상봉 또 회담이 있으니까 이게 잘 되려면 일단 회담이 잘 되는군요. 북미회담. 제가 볼 때는 제가 중요한 것은 예. 만에 하나 회담이 좀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지 그게 우리의 최선이지. 그 북미 회담이 조금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진도를 늦게 갈 필요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남북 관계가 기반을 닦아 놔야 그렇다고 해서 북미 관계가 정면 대결로 간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의 행동이 남북 관계에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 제재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 건 최대한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실시간 화면들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들어오는 이제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와 오찬 회동에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나올지 저희가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가 주목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이 얘기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미 회담이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가져가야 된다. 홍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임 교수님 의견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아주 뭐 제 의견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북미 회담이 이번에 잘 안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기회가 전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또 봅니다. 또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좀 결단을 덜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앞서 나가고 싶어도 제재 때문에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담이 잘 안 되면 그 기존의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되니까 매우 제한적인 교류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홍 의원 말씀대로 북미 회담 결과가 무관하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 그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 회담이 잘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관계도 결국 뭐 북미 회담 결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번 북미 회담이 잘 마무리돼야 되겠다. 이런 희망은 지금 여기 있는 4명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네, 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